안녕하세요, 아라바사행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바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것이죠. 올해 1월 들어서 해고된 인원만 6만 명 정도라는데요. 와, 정말 많다. 지상 최고의 직장이라더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원들마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다 내보낸다, 정리해고한다 난리통인 와중에 유난히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멜론? 아니죠. 오렌지? 아니죠. 바로 애플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까지 꽁꽁 얼어붙은 빅테크 한파 속 애플은 어떻게 평온한 온기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알아봤어요기? 알아봤어요! IT 기업들은 그야말로 대해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테크업계 해고 규모는 1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 주축이 되는 것은 몇몇 빅테크 기업들. 해고 규모가 무려 8만 명 정도 수준이라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3월 말까지 직원 1만 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직원의 4.5% 수준으로 이렇게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는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전 직원의 1% 정도인 18,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고요. 메타가 지난해 전체 직원의 13%가량인 11,000명을, 세일즈포스가 전체의 10%인 7,000명을, 스포티파이가 전체의 6%인 600명을, 알파벳도 전 직원의 6% 이상인 12,000명의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 전문가들은 메타, 아마존,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5개 빅테크 기업들의 4분기 총 매출 전망치를 5%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메타와 아마존의 이익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헤지펀드 아이언홀드 캐피털 스타르타 상하이 최고 투자 책임자는 앞으로 최소한 3분기 동안은 좋은 소식을 기대하기 힘들다. 더 많은 감원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암울한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왜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게 된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팬데믹 동안의 과도한 확장입니다. 무리하게 실시됐던 빅테크 기업들의 확장이 경기 침체라는 한파와 맞물려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태풍이 돼버린 거죠. 2020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펼쳐진 거리두기 정책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다들 집에서 뭐 하셨나요?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고 뭐 쇼핑하고 다 인터넷 기반으로 되는 거죠. 따라서 2021년까지 테크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은 많이 증가했고, 이런 엄청난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테크 기업들은 인력 채용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 사이 직원이 22%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2월 말 정규직 수가 22만 1000명이었는데 무려 4만 명이나 늘었던 거죠. 아마존은 팬데믹 이전 2019년 4분기에 79만 8천 명이었던 직원이 2021년 말에 무려 160만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알파벳은 2020년 14%, 2021년 15%로 늘리면서 15만 6,500명의 직원을 고용했었고요. 이런 상황 속 경기 침체를 앞두고 발생한 수요 둔화. 수요는 줄고 인건비는 이미 거대해졌고, 당연히 기업으로선 비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을 찌웠던 조직 때문에 경영진들은 결국 조직 슬림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해고 칼바람 속 애플은 거의 유일하게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 중에서 감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들 중 아직 해고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곳은 애플뿐이죠.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외신에서 핵심적인 이유로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기업들처럼 갑자기 몸집을 불리지 않았다는 거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동안 애플의 인력은 20%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1년 9월 15만 4천 명이었던 인력은 2022년 9월 16만 4천 명으로 1만 명 늘어났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7천 명 정도밖에 늘리지 않았죠. 또 애플은 실리콘밸리에서 업무를 보다 강도 높게 시키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사람을 더 많이 뽑는 건 자제했으니 기존 인력들을 더 열심히 활용해야겠죠. 애플의 기존의 인원으로 성과를 내는 데 더 집중합니다.
이렇게 직원들을 신중하게 채용하고 기존의 인력들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니까 정리해고 바람에서도 더 한 발짝 물러나 있을 수가 있었겠죠. 또 팀쿡 CEO의 실용적인 경영 방식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즉, 핵심 사업이 아니면 대규모 투자에는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이는 신규 사업 문샷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구글, 최첨단 연구팀을 운영하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버스에 영향을 쏟고 있는 메타와 비교되는 점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탈 루프벤처스 애널리스트인 진 먼스터는 팀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그는 테크 CEO 중 가장 실용적이다. 또한 가장 위험을 회피하며 이는 애플이 그동안 고용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여준다. 차별화된 애플의 사업 구조도 한몫을 했습니다. 애플은 광고가 아닌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PC 판매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광고 산업 영향이 크지 않은데요. 또 많은 스토어를 소유해 운영하지만 거대한 창고와 물류 허브 네트워크를 갖춘 아마존과 비교하면 물리적인 공간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이 때문에 타 기업들보다 광고 산업 위축과 물리적 공간으로 인한 비용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애플이 아이폰 등의 제품들을 아웃소싱한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즉, 애플은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수요 변화에 대한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복지에 비용을 덜 지출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비용을 알뜰하게 절감해 왔다는 점도 하나의 요소로 꼽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직원들에게 다른 기업들처럼 공짜 점심을 제공하지 않고 각자 사 먹게 하는 등 타이트하게 군살 없는 복지 정책을 펼친 점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러나 애플도 이 감원 바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분석가는 애플은 빠르게 성장하지 않거나 쿡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인력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전체 PC 부문 성장세가 둔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맥 컴퓨터 부문이 감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전망에도 이미 10,000명 단위의 대규모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선 애플의 상황은 조금 나아 보입니다. IT 업계의 강세 속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지나친 확장을 했을 때 애플은 무리한 고용 대신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고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했죠. 안정적으로 보이는 애플의 경영 전반에는 이러한 실리적인 선택과 집중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을 덮친 매서운 해고 바람이 이제는 좀 잦아들고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인 순풍이 다가오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라마스양이었습니다. 안녕!